네 번째로 다루시게 될 다중포 제어문이라는 것은 앞서 배우신 포문에 한 번 더 포문 혹은 두 번 더 포문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앞서서 포문 설명할 때 별표를 10번 찍어보십시오, 뭐 1000번 찍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동일한 문장, 다시 말하면 실행되는 동일한 내용부에 대해서 포라는 제어문을 이용해서 수치에 의해서 반복을 처리해 봤다고요. 근데 그렇게 반복하는 내용 자체를 또다시 몇 번 수치에 의해서 반복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하는 행의 개념, 쉽게 얘기하면 행렬로 따졌을 때 아래쪽에 있는 포문이 열의 개념이라면 요 위쪽에 있는 포문은 바로 행의 개념으로 처리되는 그러한 포문을 처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다중포문입니다. 다중포문이라고 해서 딱 두 개만 사용하는 이중포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포 붙여갖고 여러 개의 포문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를 쓴다라고 해서 이중포문이 아니라 다중의 형태로 중첩이 되어 있다라는 포문의 형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문 속에 또 다른 포문이 있고 그 포문 속에도 또 다른 포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거예요. 실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단 실행 방식이 약간 복잡해지는 것이 바깥쪽 포문의 초기화 영역이 먼저 실행되어서 초기화 값이 전달된 다음에 조건부 영역에 조건 비교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가 만족하면 내용부 실행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의 내용부는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포문도 내용부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것을 다 한번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블록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증간부 영역으로 와서 딱 한번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바로 실행 내용부가 될 것이고요. 바로 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우리 그 예전 고전 한 73년도부터 나온 C 언어에서 이 예제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그 예제를 빗대어서 우리 자바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13번째 예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new 하셔서 클래스 생성을 시키신 다음에 exam 언더바 13번 자, 13번 예제의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이 속에서 우선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여러분들께 우선 제일 처음에 했던 예제가 별표 찍는 거였죠. 그래서 별표를 5개 찍는 포문을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시면서 system.out.println print라고 할까요? 그래서 별표를 찍는 이러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하면 당연히 별표가 5개가 찍히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포문에 의해서 별표가 5번 찍힙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5번 찍히고 한 줄 개행하는 형태 프린트 라인 이렇게 하면 별이 5개 여기 프린트기 때문에 개행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별표 5개를 딱 찍고 나서 한 줄을 개행하는 요 작업 자체를 만약 여러분들께서 한 10번 정도 하고 싶다. 그래서 별 5개 찍는 게 10줄 정도 찍히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죠. 바로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번이라는 것이 수치에 의한 제어이기 때문에 역시 포문이 있지만 이 포문 자체도 포문으로 돌릴 수 있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 작업 자체 별표 5개 찍고 한 줄 개행하는 요 작업 자체를 X라고 한번 더 볼까요? 잘라내어서 얘를 X라는 작업으로 취급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X라는 작업은 별표 5개 찍고 한 줄 개행하는 작업입니다. 자, 요 X라는 작업에 대해서 포문을 또 한번 돌려볼까요? A는 0에서부터 A가 5보다 작은 동안 뿔뿔 A 하면서 X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단일 차원의 포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 X가 원래 뭐였습니까? 아까 포문 포함된 문장이었죠? 원래 문장으로 돌려놔 볼까요? 다시 원래 문장을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포문 속에 또다시 포문이 존재하는 이러한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죠. 바로 이 형태가 다중포문의 형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안쪽에 별표 5개 찍고 한 줄 개행하는 이러한 형태가 5번 수행되기 때문에 별표가 요 5줄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장하고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별표 5개 찍는 것이 5줄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깥쪽이 행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A가 0, 1, 2, 3, 4로 증가할 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정말 맞는지 여기에 A의 값을 한번 찍어볼까요? system.out.print 하셔서 A라는 값을 찍고 콜론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면 A가 0일 때 별 5개 찍었고 1일 때 별 5개 찍었고 2일 때 별 5개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숫자 값에 대해서 A라는 값의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이 포문이 실행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포문은 실제로 이 다중 포문은 배열하고 썼을 때는 엄청 혼돈스러운데요. 지금처럼 쓰면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열 배우실 때 여러분들 이 부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중 포문을 실제로 응용하는 시연의 예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연의 예제를 약간 빗대어서 우리 자바 언어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만들 예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 자료형을 인티저라는 값에 의해서 반복 수행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자료형 인티저도 역시 가능하지만 캐릭터라는 문자 데이터도 여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14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처리해 보도록 하죠. exam 언더바 14번 예제를 작성할 것이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하셔서 자, 인티저도 가능하다고 했고 캐릭터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영어 문자로 대문자 A에서부터 대문자 G까지 한번 출력시켜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티저만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인티저 I는 대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죠? 당연히 65죠. 65에서부터 i가 얼마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90. 대문자 G의 아스키 코드가 90이죠. 90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무엇을 출력하겠다? 문자를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프린트. i를 출력하면 이거는 그냥 숫자가 나타나서 65부터 90까지 찍힐 거잖아요. 근데 얘를 캐릭터, 문자로 형변환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될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실행 결과는 A부터 G까지의 문자가 찍히게 될 겁니다. 왜? 원래 숫자로 찍혀야 되는데 그걸 캐릭터, 문자 타입으로 바꿨잖아요. 65가 대문자 A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렇게 표시할 것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문자에 대해서 아스키 코드 값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렇더라면 문자를 표현할 때는 그냥 문자 그 서식 그대로만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문자도 포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형 파트에서 배울 때 캐릭터도 엄밀하게 따지면 정수형이라 그랬죠. 연산이 가능하면 숫자로 바뀌고 연산이 불가능하면 문자 자체를 표시한다라고 했었던 게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for 캐릭터 C는 대문자 A 문자 표현할 때는 싱글 쿼테이션 마크 이렇게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라는 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C가 얼마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C가 대문자 G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뿔뿔 C. 자, 여기에 뿔뿔도 되고 뭐 크다 작다 비교도 되고 뭐 초이값 대입도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캐릭터가 인티저 그 숫자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지만 요거는 위에 있는 65랑 똑같은 거고요. 요렇게 적지만 이거는 90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이기 때문에 뿔뿔이라는 연산자도 가능한 거고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캐릭터를 형변환시키지 않더라도 요 C라는 것을 찍게 되면 문자 그대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연산이 되지 않으면 문자 자체를 나타낸다 라고 이미 우리가 앞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셔도 동일한 결과치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별표 찍을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표시해갖고 A부터 G까지 문자를 찍는데 있어갖고요. 자, 이러한 문자를 찍고 한 줄씩 계행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요 형식 자체를 알파벳 개수만큼 출력을 하고 싶다. 요만큼의 작업을 알파벳 개수만큼 하고 싶다. 알파벳 개수가 몇 개예요? 26개죠? 자, 26개인데 알파벳 개수가 26개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요만큼의 작업에 대해서 26번 반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A부터 G까지 반복하면서 요만큼의 작업을 해주면 역시 26번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만큼의 작업을 X라고 합시다. 그래서 X라고 적어놓고 이 작업을 몇 번 하겠다고요? 원칙적으로는 i는 0에서부터 i가 26보다 작은 동안 26번보다 작은 동안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라고 적으면 되는데요.
이 26번이라는 숫자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캐릭터 타입 그대로 쓰셔갖고 i는 a라는 문자에서부터 i가 g라는 문자보다 같거나 작은 동안 이마만큼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도 26번이 수행된다고요. 왜? 65부터 90까지 몇 번 수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26번 수행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아까 잘라낸 그 부분을 붙여넣게 되면 그러면 A부터 G까지 찍고 한 줄 계행하는 요 작업을 A부터 G까지 수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26번 수행하겠다. 자, 요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정말 26라인이 찍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헤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번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떠한 숫자 값일 때 어떠한 문자열이 찍히는지 여기에 ia 값도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프린트 ia 값을 먼저 출력을 시키고 콜론 찍고 데이터를 나타내어 보시면 자, 여기에 A일 때도 A부터 G까지 찍혔고 B일 때도 A부터 G까지 하셔서 G라는 요 문자까지 해서 A부터 G까지 찍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표시했다라고 하면 다중 포문에서는 재미난 표현식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앞에 보니까 A일 때 A부터 G까지 찍죠. 그 다음에 B일 때도 A부터 G까지 찍죠. 그 다음 C일 때도 A부터 G까지 찍죠. 그렇더라면 이 원리를 약간만 응용해 보시면 첫 번째 줄은 A부터 G까지 찍고 두 번째 줄은 B부터 G까지 찍고 세 번째 줄은 C부터 G까지도 찍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여기 보니까 바깥쪽 포문에 i라는 변수의 값이 a, b, c, d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얘의 시작값을 항상 a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변하고 있는 요 i 값으로 시작값을 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잘 보시면 여기에 시작값 안쪽에 게 지금 a부터 g까지 찍는 거잖아요. 이 값을 i라고 살짝 바꿔줬습니다. 바꿔주게 되면 요 i라는 요 값이 한 줄 한 줄 찍을 때마다 a, b, c, d로 변하고 있죠. 그 값을 시작값으로 딱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처음에 A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A부터 G까지 찍힐 거고 두 번째는 B부터 시작하니까 B부터 G까지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쫙 가보시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도록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식의 변형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그렇더라면 앞에는 A부터 그대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뒤에가 한 칸씩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아까는 앞에 게 늘어났죠. 근데 이번엔 뒤에 게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G까지 찍히고 그 다음에는 Y까지 찍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X까지 찍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W까지 찍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증가를 해서 빼줘야 되는데요. 이 숫자값 0, 1, 2, 3, 4라는 숫자값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앞에 있는 요 i 값을 잘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i가 ASCII 코드 65라 그랬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i가 a일 때는 그 i-6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i가 a일 때 a가 65이기 때문에 65-65는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제일 처음에 찍을 때는 g까지 다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i가 b가 뿔뿔 돼갖고 b가 됐어요. 그러면 b는 ASCII 코드 66이죠. 66-65는 얼마예요? 그럼 1이죠. 그래서 G-1 하게 되면 Y까지 찍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뒤에서부터도 하나씩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중 포문을 해놓고는 여러가지 변형식을 대입시킬 수가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는 반대로 이번엔 뒤에서부터 한 칸씩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A만 남는 이러한 형태도 출력을 시켜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더 해보신다면 시작 숫자 값을 i로 바꿔버리고 끝나는 숫자 값을 이렇게 그대로 놔둔다면 이번엔 양쪽에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양쪽에서 줄어들면 어떠한 형식이 일어나는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양쪽에서 만약에 줄어든다 라고 한다면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러한 형식이 일어날 겁니다. 양쪽에서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는 없겠죠. 문자가 중간쯤에서 딱 멈출 텐데요. 자, 요만큼에서 끝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이러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 살짝 더 변형을 줘서 여기 한 칸 띄우고 여기에 두 칸 띄우고 세 칸 띄우고 네 칸 띄우면 역삼각형 모양도 만들 수 있겠네요. 해볼까요? 역삼각형 모양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에 띄워쓰기를 잘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음에다가 몇 칸씩 띄우냐면 제일 처음에는 한 칸도 안 띄우고 그 다음 한 칸 띄우고 두 칸 띄우고 아까 1, 2, 3, 4로 변하는 거 있었죠. 0, 1, 2, 3, 4.
이게 요 값이었잖아요. 이마만큼 공백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볼까요? 이번에는 인티저 쓰셔도 되겠네요. 0에서부터 j가 얼마보다 작은 동안 I 마이너스 65보다 작은 동안 뿔뿔 j 하시면서 system.out.print 한 칸 띄우는 공백을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역삼각형 모양 정도도 같이 출력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고 뭐 역삼각형 되었다가 다시 또 이쪽부터는 또 정삼각형 되었다가 뭐 이러한 모양 만들어서 모래시계 모양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출력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일반 포문하고 다중 포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중 포문이라는 것은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있다는 형식일 뿐이지 일반 포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틀린 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안쪽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어떤 변칙을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러한 게 매력이라면 매력이고요. 이제 뭐 그러한 매력 때문에 다중 포문을 흔히들 사용하고요. 배열에서는 이러한 다중 포문이 없다라면 배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 꼭 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예제도 이와 관련된 것들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요. 다시 한번 PPT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PT에 보시면 관련 예약을 하고 해서 레이블, 그 다음에 컨티뉴, 브레이크, 뭐 이러한 글자가 들어있는데요. 요것들이 다중 포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는데 요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15번째 예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15번 예제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만약 앞서 배웠던 가장 쉬운 예제가 별표 찍는 거였죠. 제가 조금 전처럼 별표 5개 찍는 것을 5번 찍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라면 for integer j, 이번엔 한 번에 한번 적어볼까요? 5보다 작은 동안 뿔뿔 j, 다음에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5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자, system.out.print 별표를 찍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한 줄씩 계행하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 전에도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표 5개씩이 5줄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브레이크하고 컨티뉴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 if 만약에 i가 2랑 같다라면 브레이크 하십시오, 이 뜻은 뭐라고요? 잘 보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같은 거 요 예약어가 쓰여 있을 때는 일단 해당 브레이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시고 그까지만 먼저 문구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의 뜻이 뭐였어요? if문의 블록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 하나를 탈출하는 탈출문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 브레이크하고 매칭되는 것은 바로 이 포문의 블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포문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안에 게 몇 번 찍히느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0번일 때 별 하나 찍히고 1번일 때 별 하나 찍히고 2번일 때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안에 거 포문만 수행하면 별 2번 찍히는 겁니다. 별 2번 찍히고 한 줄 계행하고, 이걸 몇 번 하라고요? 5번 하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니까 별 2번 찍고 한 줄 계행하는 것을 5번 찍어라. 정말 그렇게 찍히는지 볼까요? 별 2번씩 5줄 이렇게 찍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컨티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컨티뉴라는 의미는 뭐였어요? 컨티뉴라는 의미는 if문의 블록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의 마지막을 만난 것처럼 수행해라. 마지막을 만났다라는 것은 2번일 때만 건너뛰고 나머지 계속 수행해라 그 뜻이죠. 그래서 0일 때 별 하나 찍히고 1일 때 찍히고 2일 때는 안 찍히고 3일 때 찍히고 4일 때 찍히고, 그러니까 총 몇 번 찍히냐면 4번이 찍힙니다. 4번 찍고 한 줄 계행하는 것을 몇 번 수행하라고요? 5번 수행하라고요. 그러면 별 4개씩 5줄이 수행될 겁니다. 해볼까요? 자, 실행시켜 보시면 별 4개씩 5줄이 실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앞에서 포문 배우실 때 배우셨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중포문, 다중루프문에서 자바는 레이블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콩글리시로 하면 라벨. 그러니까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데 포문마다 이름을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AAA라는 이름을 가져라, 너는 BBB라는 이름을 가져라 라고 해서 레이블을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요. 레이블은 항상 콜론으로 끝납니다. 콜론. 그래서
우리 보통 스위치 케이스에 보면 앞에 케이스 뭐 1일 때, 케이스 2일 때 라고 해서 케이스라고 적었을 때 뒤에 콜론 적었었죠. 그 콜론의 의미가 바로 여기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AA라는 요 이름의 위치에 요 포문이 있다 라고 해서 요 포문의 이름이 AAA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 요 포문의 위치에 BBB가 있다 라고 해서 요 포문의 이름은 BBB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조금 전에 했던 브레이크 있죠. 이 브레이크의 의미는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을 탈출하는 거였죠. 그러나 이 브레이크가 레이블명을 가지게 되면 이제 상황은 틀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BBB면 아까 뭐 그냥 브레이크 했을 때하고 똑같죠. 무슨 포문을 지칭하냐면 이 포문을 지칭해서 얘를 빠져나가라 이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바깥쪽 포문의 이름을 만약에 여기서 지칭을 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이클립스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버리는데요. 이 브레이크는 어디를 나타내게 되냐면 바로 이 포문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만약 제일 처음에 여기 J가 0일 때 밑으로 내려와서 I가 0일 때 별 하나 찍고 1일 때 별 하나 찍고 2일 때 딱 보면 브레이크 AAA 하게 되니까 AAA를 탈출하라 이래버리죠. 그러니까 별표 2개 찍고 요 폼은 5번을 도는 게 아니라 별표 2개 찍고 어디를 빠져나가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폼은 빠져나가 버리니까 별표 2개 찍고 끝입니다. 해볼까요? 자, 실행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별표가 2개만 딱 찍힙니다. 덜렁 2개만 딱 찍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레이블을 사용하시게 되면 탈출해야 되는 거 그리고 컨티뉴 해야 되는 위치가 틀려져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컨티뉴 한번 상상해 볼까요? CONTINUE 컨티뉴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컨티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if 문의 블록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의 마지막을 만난 것처럼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continue AAA 라고 해서 바깥쪽 포문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면 컨티뉴가 되기는 되되 어디로 가냐면 요 마지막 블록을 만난 거하고 똑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I 0일 때 별 하나 찍고 1일 때 별 하나 찍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요로 가버립니다. 요로 가면 뭐가 실행이 안 돼버립니까? 그렇죠. 뭐 별 찍는 것도 더 이상 수행 안 되고 프린트 라인 한 줄 개행하는 것도 실행이 안 돼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요 위에 J불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별 2개 찍고 I에 다 건너뛰어 버리니까 별 2개씩 5번이 찍히니까 총 10개가 찍히긴 찍히는데 개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옆으로 쫙 나열돼서 별표 10개가 찍힐 겁니다. 해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옆으로 쫙 나열되어서 이렇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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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해서 총 10개의 별이 찍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일 포문일 때는 컨티뉴나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만 생각하시면 되지만 레이블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꼭 뒤에 적힌 레이블을 잘 참고하셔서 어디로 이동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단 이 포문뿐만 아니라 화일문이나 두알문과 같이 루프를 돌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레이블을 사용해서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제어문은 예전에 C 언어에서는 고투라는 제어문으로 대치되는 적도 있었는데요. C 언어나 뭐 이런 언어에서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고요. 자바에서는 이러한 레이블을 지원해주고 있다. 특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